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른들이 가끔씩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때를 놓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학벌이 좋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었어요. 사실 경제력은 제가 죽어라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흙수저 삶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학벌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를 놓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학벌을 때를 놓치다 보니 성인이 되고 괜히 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일이 많았고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쉬는 날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는 어린 제를 고생시키는 것을 정말 미안해 하셨고 고등학교에 보내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집안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보다 일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대신 나가본 적도 있었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신 나가는 것이니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후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고 어린 나이가 있지만 꽤 성숙한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본인이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해냈고 또 말의 무게는 무거운 일이라며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켰어요. 물론 학벌이나 경제력은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런지 항상 가난하게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과 있을 때면 잡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연애 3년 차가 다가오기 전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남편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지금 당장 남들처럼 비싼 아파트, 비싼 반지는 못 해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오빠도 알잖아. 나의 경제력도 안 좋고 학력도 안 좋아. 내 살릴 곳 하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까? 분명히 부모님은 반대도 엄청 심하실 텐데 우리가 결혼한다 해도 나중에 돈도 모으고 안정이 되었을 때 하자.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데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학력과 경제력이 무슨 중요한지. 늦은 나이에도 대학에 가고 전공하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는 학력이 안 좋고 경제력도 안 좋으니까 마음에 걸려. 요즘은 학력이나 경제력보다는 성실하게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또한 너도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일찍 결혼해서 차근히 잘 살아보자. 물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은 최대한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죠.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결혼하자고 설득을 하더라고 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진심에 마음을 꽉 받고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기 위해 찾아갔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잘 살아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다만 상황상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아서 결혼식 혼주석에는 양가 아버지들만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아예 안 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이후 남편과 곧잘 연락을 하셨기에 따로 청첩장도 드리고 연락도 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에 오시실 줄 알았어요. 남편은 결혼식이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도 시어머니가 오실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아쉬움 가득한 채로 결혼식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시댁과 2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의 신혼집으로 이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1년째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저를 보면 남편은 제가 더 편안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보니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서, 저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정신없이 손님들을 대하며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일하는 빵집에 시어머니와 동네 친구들이 방문했다고 해요. 사실 남편과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 너 치윤이? 아니니, 어머니, 저는 처음 뵙는 누구세요? 아, 예, 나 기억이 안 나니? 나, 지용이. 엄마잖아네. 시어머니. 아, 어머니.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시원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시더군요. 게다가 엄청 호의적인 태도로 저를 대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우리 며느리가 빵집에서 일을 하나 봤대요. 그래요. 결혼한 뒤로도 여기서 계속 일했어요. 아, 그래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던데 저는 성실해서 그게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용이랑 결혼 생활은 잘하고 둘이 싸우거나 하지는 않나요? 가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은 하기는 하지만 성격이 잘 맞아서 금방 해소돼요. 원래 부부가 그렇죠. 지은이가 내 번호를 알고 있나요? 혹시 지용이가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 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너희 결혼식 잘 했니?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친척들은 잘 보였니? 그래서 나는 못 갔어. 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해. 아니에요. 못 오실 수도 있죠. 결혼식은 잘 끝났어요. 오빠가 결혼식 사진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 응, 안 그래도 결혼식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대. 아, 둘이 닮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야.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살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잘 탈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알겠어. 아, 지은이 일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음료수 하나 사줄게.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이걸로 계산해.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얻어먹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사드리겠다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것은 못해줘도 음료는 사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골라보라고 하셨죠. 결국 제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음료를 골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이미지만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결혼 후 대화를 나눠본 결과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어머니는 잘 만났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주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할 때마다 본인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평소에 딸 같은 며느리를 갖는 게 꿈이었다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꾸 전화를 하시는 게 당황스러울 정도였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거부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지은이 잘 지내고 있지? 오늘도 바쁘려나? 혹시 내가 방해한 곳은 아니지? 아니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 그래. 잘 됐다. 네. 그럼 오늘 집에 놀러 올래?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네. 좋아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초대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밖에서 잠깐 뵙고 가끔씩 전화하는 것은 부담스럽진 않지만 시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제게는 시댁이라는 뜻이에요. 괜히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과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가야 했죠. 하나 말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게다가 그날은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라 혼자서 찾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면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 오늘 갑자기 오라고 하면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혼자 오는 게 불편하다면 아치용이랑 같이 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너희들은 바빠서 매번 배달 음식을 먹고 있어. 아내가 집 앞에 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오빠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요. 들어오는 날이어서 저 혼자 갈 거예요. 주소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 네, 흔쾌히 와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천천히 차 조심해서 오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로 과일 바구니를 구매해서 들고 찾아갔어요. 긴장도 하고 부담감도 많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미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해물찜, 양념게장, 그리고 갈비찜까지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들을 언제 다 준비하셨는지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했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친절했고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먼저 전화도 하고 가끔씩 시댁에 찾아가면서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는데 약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시어머니는 나를 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은 물론 조금 지나치게 무리한 부탁도 하셨어요. 너 바쁘지 않으면 집에 좀 와봐. 내가 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데 사장님께서 제게 가게를 몇 시간 더 도와주느냐고 하셔서 힘들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하시냐, 아니면 그 작은 가게가 중요하시냐, 전 어떻게 추하 못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사장님께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한 후 우리 집으로 와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추가 근무를 거부하고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까 하던 중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마침내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좀 있냐고 물었어요. 네, 대답했지만 갑자기 모아놓은 돈이라니요. 아,
너 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줘. 내가 1년 안에 꼭 갚을게. 정말 급해서 그래. 어머니,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서 한 달 수익이 150만 원 남짓이고 남편도 벌어오는 게 변변치 않은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급해서 그래. 오죽하면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그러니까 어디 부탁해서라도 구해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지 묻지 말고 그냥 돈을 좀 구해서 가져다 주세요. 딱 3천만 원만 필요한데 전혀 어떻게든 안 되겠어요. 몇백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필요한 건데, 어머니. 우리는 그 정도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빌려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못 들은 척 할게요. 제가 3천만 원을 빌려주실 거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며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돈을 구해드릴 수 없다고 말한 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몇백만 원이라도 구해드려야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리 부부의 상황에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와의 돈 문제 때문에 결혼 전에 남편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멀어지기로 다짐하고 되도록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시어머니로부터 거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 집에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시어머니가 이를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빵집으로 무작정 찾아와서 괴롭히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출근해서 일을 하러 가보니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매점에 들어가자마자 매상을 올리겠다며 영업시간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와 빵 한 개만 주문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빵집에 들어와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일쑤였어요. 처음에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시고 괜찮다면 저렇게 하셔도 제 풀에 지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올라가는 매출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사장님께서는 직접 다가가서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음식 하나만 주문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 주시면 곤란하니 이만 일행을 모시고 들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음식을 시키지 않았고 여기서 2개를 주문했는데요. 손님 차별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손님이 왕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래도 시간을 오래 차지하고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못 와서 죄송하지만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니요.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조차 없어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사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해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여기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손님으로 정당하게 음식 주문했어요. 음식 주문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인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빵 하나 너무 하잖아요. 그럼 음식 좀 더 주문해야겠다. 하겠다고 이야기했더군요. 한숨이 나올 만큼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음식을 주문하기도 전에 사장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저는 손으로 쓰기를 하면서 곧바로 사장님께 아니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지훈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마음에 들어요. 일도 잘하고 싹싹하니 마음에 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런 애를 직원으로 두는 건가요? 해서요, 사장님. 웬만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채해요. 괜히 사람 하나 잘못 고용해서 손해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장님도요. 혹시 여기서 일하려는 건가요? 지훈이는 길 건너에 빵집에 있던 적이 있는데, 그 빵집에서만 일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다 지은이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손님, 지윤 씨를 시어머니로 알고 계신데요.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나쁘게 언급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사장님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순해서 금방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지은이는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죠. 지은이가 건너편 빵집에서 일할 때 사장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집 사람들이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동 때문에 손님들도 까다로워졌다고요.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망할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다고 유언비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다니 어떻게 그러세요? 사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무슨 유언비어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다 아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얘기인데요. 지은아, 아무리 창피한 과거라 해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이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도 안 들었던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도 알 건 아셔야죠. 시어머니는 빵집에 찾아와 영어 강의를 하며 저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려고 하시네요. 음해를 하더니 유유히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온 동네 친구들까지 모두 봤던 적이 있다며 그것을 보태니까 저는 정말 안일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퇴근할 때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긴장된 마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일이 진실일지 아닐지에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와 영업에 방해를 하며 불륜을 저질러 건너편 빵집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본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빵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말처럼 논란을 퍼뜨릴지 모르겠고 장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빵집에서 일해야만 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죠. 정말 그 빵집이 오픈할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 가게인 것처럼 되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다니 사장님께도 서운하고 신경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제게 집에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가야 하나 고민을 했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들어보려고 찾아갔죠. 그러나 사과를 하겠다던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오며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셨는데 사과하신다면서 봉투로 대신하기라도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가 심했던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내가 근무한 빵집에 찾아갔더니 사장이 넌 내보냈다고 하더구나 라고 말했어요. 내 어머니 덕분에 나는 오랫동안 일했던 빵집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나에게 화가 많이 난 거 알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나 때문에 빵집에서 나오게 되어서 미안하게 됐어요. 어차피 너도 먹고 살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할 테니 당분간 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물론이죠. 돈은 제가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돌아가던 빵집에 방해를 해서 나가라고 만들 때도 언제나 그랬지만 이젠 미안하다 해야 한다며 제 집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만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돈으로는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결국 돈이 절실했기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할 거라 생각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막상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해 보아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집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침에 어머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여기저기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놓지 않은 게 보였어요.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더라도 전날 먹은 음식물 처리까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나가듯이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은 정리해 놓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제안했더니 시어머니가 정색하면서 집에 파출부가 있는데 그런 일은 왜 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게 끝이면 저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매주 한 번씩 대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혼자 먹으면 얼마나 먹느냐면서 김장까지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끝마다 중졸인 제학력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가사도우미 밖에 없다. 고 일자리를 준 본인에게 감사하라며 사람을 무시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데 그러한 말을 하느냐 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고 그날 저녁에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열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 엄마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 쓸쓸히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싸우고 싸지를 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물었고 연민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자들은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다 라고 말했고 결국 남편도 그 집 식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했던 것인지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사도우미로부터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해서 돈을 지불했지만 계속해서 자잘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에 계속 다녔고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를 빨리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받아줄 곳이 없어서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 쓰러져 계신 것이 큰 일일 것 같아 급한 마음에 달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아 119에 신고를 한 후 할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차에 태웠습니다. 구급대원은 할머니가 가벼운 탈수 증상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일단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병원에 가도록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행인으로 생각했지만요. 할머니를 보호하려던 길에 누군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한 후 잠시 후에 보호자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다며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쓰러진 할머니는 끝까지 내 손을 잡으며 명함점을 주면서 고맙다고 해서 꼭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아 방황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했어요. 길거리에서 일자리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쓰러진 할머니가 지나다가 나를 보고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 좋아졌던 착한 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괜찮았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일자리 신문이네. 일자리를 구하고 있나 봐요.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들 어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나이가 30살 가까이 된 저는 받아 쓰는 곳이 없네요. 학력도 모자라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아이, 그래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줬던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괜찮다면 그 명함 속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한 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급하게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려 명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자세히 보니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그는 명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장 회사였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제안을 시작했어요. 좀 더 쉽게 말해 주시겠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결혼을 한 모양이지만 주부라면 주방 일에 좀 익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한 번도 장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도와준 것 가지고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본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지난번 응급실에서 타이스 증상 때문에 쓰러졌다고 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회사의 미래에 관한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자식으로는 아들이 한 명뿐이고요. 이미 직업이 있는 남자가 장을 담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회사를 이끌 수 없을 것 같아 적절한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인연을 느낀다며 나에게 장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장은 시간, 정성,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하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죠.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밤새 고민한 결과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때 행운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날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제자가 되었고 장담 끊는 방법을 전수받게 되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대표이자 스승인 할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에 꽤 불안해하며 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전화로 인해 예상치 않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보고 싶다며 밥을 사주겠다고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남편과 함께 따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만나서 같이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하게 퇴근 후 음식점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나 혼자를 위해 음식점에 불러놓았더라고요. 남편은 따로 연락을 받고 화해를 원해서 날 혼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요. 화해하고 싶다는 그 말조차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서는 시어머니 동창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일단 놓지 않고 와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학력 이야기를 꺼내어서 제 학력 이야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 동창 모임에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한 곳에 모이면 가족 자랑에 남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안 되나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내게 큰 질책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 동네 친구들 며느리들은 다 학벌부터 경제력까지 좋은데 너는 이번에 무얼 했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60살인데도 내 학벌이 더 짧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었고 참을 수 없어서 책상에서 내 명함을 꺼내 뿌렸어요. 이에 시어머니는 명함을 들어가서 보더니 유명한 장회사의 수제자라고 적혀 있으니 박장대서 하며 비웃으셨어요. 야,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제 놓고 믿으라는 얘긴가? 넌 여기서 진정 바라는 거니 혼자 명함 편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사실 아니야. 주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
단지 장남인의 수제자로 손님을 모시는 거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만 하며 장사를 하던 사람이야. 그저 장을 끊었을 뿐이야.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웃기겠지. 어머니, 이건 다 사실이에요. 제가 부자 되라는 건 아니라고 명언을 인용하며 떠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학력 얘기가 어떻게 여기서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요. 어쨌든 너가 다니는 그 회사한테 한번 전화해봐. 거기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머님의 말이 얼마나 자신 있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당연히 회사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자 그분은 당연히 회사 사장의 수제자이십니다라고 답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주변에 있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저가 정말로 사장 대학 입학자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보다 학력이 낮다고 이야기해오던지요.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문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릴 적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다니시게 되신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뒤늦게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시고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안 하신 것이죠. 어머니는 지금 저희 가정을 지탱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히냐고? 다 너의 말이 다 되나? 누나 같은 태도로 얘기를 해라고 양육을 받아왔어야지. 사실 시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었습니다. 뒤늦게 노인 학교에 다니셔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던 것은 제 말을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갑자기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고요. 휴대폰을 여러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말만 안 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과 회사 다니면서 모은 것을 합쳐 꽤 저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다가 제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액수를 보고 개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졌어요. 당연히 평화롭던 음식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혼하고 깔끔히 가르서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뒤조차 오시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를 무시한 적은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제서야 용서를 해달라는 건 어렵겠죠. 그만 돌아가세요. 이혼 문제는 오빠와 얘기해서 금방 정리할 테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바지를 붙들고 울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영문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고 있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하며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지훈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끊고 아예 인연도 끊을 테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해했어요. 시어머니의 일로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이웃들만은 말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나 싶어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몰라도 남편은 저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이후 몇 차례 제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한 번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용이가 준 돈 없이는 생활조차 어렵고 길이 막혔어요. 애나,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그러니 착한 당신이 용서해 주길 바래요. 제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머니께서 한 일들은 몇 일 안 되는 시간으로 반성이 끝나는 것이 아닐 테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 반성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요.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날 이후 여전히요. 시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주던 용돈도 끊겨버리면서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가끔 시어머니가 문자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긴 하지만 남편과 제가 같은 상황에 이후에 빠질까봐 답장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갑자기 변한 상황에 크게 힘들어하고 후회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것인지. 얼마 전 우리 부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이 여유롭게 되다 보니 하늘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는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법이니 애청자분들께서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면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